인간에 대한 책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이처럼, 인구의 장래에 얼마나 증가할지 추산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선 경제 성장이 사람들의 건강이나 위생상태, 영양 상태 등의 개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 변수다. 앞서 언급했듯이 출생률의 저하도 중요한 요인이다. 유엔 경제사회국은 장래의 인구를 개선하면서 고위 정리 조위의 3년계 예측값을 내놨다. 2000년에 세계 인구는 60억 개, 2050년에 89, 이렇게. 자, 여기서 한 가지 계산을 해보자. 수명연장 기술이 언제까지 사용될지, 그것이 보급되는 데 시간이 걸릴지 정확한 예측은 어렵겠지만 대충 추측을 해보자는 것이다. 수명연장 기술이 시장에 처음 등장할 때는 2015년인 그 다음 해인이 2016년 사망률이 1% 낮아진다고 하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수명연장이 계속 되어진다고 볼 때, 경우에 2017년에는 수명연장이 2% 낮아지고 2050년에는 35% 하락한습니다. 물론 낙관적인 시나리오다. 이 추산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보건대 2050년 선진국의 평균 수명은 120세, 배덕의 경우에 113세로 정도로 길어진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상승률로 과거 2세기 동안의 평균 수명 상승률보다 높다. 만일 이런 극히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에 세계 인구 어느 정도 하고 효과가 나타날까? 유엔이 예측한 사망률에 방금 해본 이 단순 대입해보면 2050년대의 인구는 94억 명이라는 결과가 얻을 수 있다. 유엔의 당초 예측은 89억 명이다. 예측보다 더 넘치는 인구는 5억 명이다. 무시해도 좋을 듯한 수는 아니지만 유엔이 예측한 2050년 인구에 비하면 6% 정도 많은 데 불과하다. 인구 증가의 역사를 돌이켜본다면 1970년부터 73년 사이의 증가율보다도 낮은 셈이다. 물론 나름대로 꽤 큰 변화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멸적이라고 할 만큼은 결코 아니다. 이외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일부 통계학자들은 개독의 수생률이 유엔의 중위 예측 시나리오보다 빨리 낮아질 것이라고 본다. 출생률을 5% 낮게 잡아 계산한다면 2050년 세계 인구는 약 80억 명이 된다. 이를 정점으로 그 후에는 감소세로 반전돼서 2100년에 되면은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의 60억 명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만일 적절한 정보가 변수들이 모두 반영된다면 이 수준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결코 작지가 않다. 세계 인구가 정점에 달해서 그때부터 감소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이 군대나 교육, 개도국에서 자유실현 등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서 유엔의 예측에 따르면 유럽 인구는 현재부터 2050년까지 매년 0.4% 감소한다. 선진국 전체에 거의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개도국이 2050년에 지금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풍요로움을 손에 넣는다면 세계 인구는 고원 상태에 돌아가고 전국에는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기능 강화와 사회 변화. 유럽의 퇴직 인구는 하나하나가 매우 명쾌한 문제이므로 이 변화 추이를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 그러나 노화 극복의 전망에 대해서 언급하는 유명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적게 수명이 길어짐으로써 사회는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떻게 발전한 것이 하는 문제는 제기가 된다. 인간이 만든 조직에는 대개 위기의 질서가 있다. 모두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가면은 권력을 손에 넣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번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려오고 싶지 않을 것이다. 회사 정년, 현재 정치인, 대학 총장이나 학과장 등 그런 사례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수명이 길어지면 조직의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그 지위를 내어주려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젊은 세대의 기회가 박탈하면서까지 자신의 뒤에 매달리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혁신적인 것도 하게 된다. 학문 분야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비로소 한 걸음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다. 거물원로 학자가 사망한 다음에야 겨우 젊은 연구자가 자기 이론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거물 학자가 살아서야 젊은 학자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 고령자가 인생의 권력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한다면은 진노는 기도할 수가 없다. 실제로도 결정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신세대와 그렇지 못한 보수적인 구세들이 서로 티격태격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사회 정치 학년 분야에서 전체 현상과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제법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고령자로 인해서 정치 현상을 막아줄 강력한 수단이 있다. 수명 연장 기술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기술은 단순히 장수 연결뿐만 아니라 뇌와 신체를 젊게 유지해 준다. 한 가지 더 고려할 것은 인간이 자신의 지적 능력에 마음대로 손을 댐으로써 학습이나 기억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성격의 일부까지 바꿀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수명이 연장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지적 능력을 강화하거나 성격을 개선해주는 기술을 사용하려 할 것이다. 다양하게 변화를 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자꾸 만들어갈 것이고 그 만들어가는 개발 속에서 인간을 자기 자리를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권력 야욕 때문에 그런 후세대나 이미 가야 할 세대들을 빨리 사라지게 하는 것이 또 어떤 권력자들의 생각일 수가 있다라고 예측 가정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수명 연장만을 따라대어 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인류는 스스로 변모시키는 기술을 몇 가지 개발 중이다. 인간 스스로가 조작을 해서 변화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책에서 소개된 다른 기술들도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기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의 손에 쥐어줄 것이다. 현재 인류의 진보는 정점에 도달한 채 현상 유지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실현되면 이를 넘어설 것이다. 3년이라는 기회 수명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게 너무 짧다고 아쉬워하지 않는다. 3년 동안 지는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학습한다. 그 이상 오래 산다고 해서 더 의미가 있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현재 인간의 수명은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는 데 충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기 전에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여력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그 결과 태어나서 100년이라는 시간은 청년기 즉 인생의 초기 단계로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성숙했다고 하기에는 아직도 먼 시기로 생각할 수 있다. 오늘날 사람이 젊어 죽으면 아직 생전에 다하지 못한 일이 많을 것이라며 그의 죽음을 슬퍼한다. 정신이나 육체의 능력을 강화하고 성장과 학습 능력을 증진해 나간다면 8살이나 100살에 죽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여전한 젊은 망자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 비슷한 안타까움을 느낄지도 모른다. 자기 자신을 변혁시키는 힘을 지닌다면 인생의 출발점에 따라서 또한 제한된 수명에 의해서 장래가 제한되는 일은 적어질 듯하다. 따라서 수명이 길어지면 우리들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태까지 상상도 못할 만큼 성장해서 찬란한 개화기를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좋은 날씨.